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김두수 시대정신 연구소장과 함께 1번지 똑똑 함께합니다. 짧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역시 애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바람바람님, 추석에 대통령 지지자인 아버지가 내가 그때 뭐에 쓰였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웃었음. 지지자까지 돌아서는 상황 걱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블리님께서는 민생 없이 지지율 상승은 없다. 뭐 늘 맞는 말씀이죠. 우리 또 정말 애청자시고 많은 댓글 써주시는 그 이은주님, 영국 조문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주셨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꼭 가야 할 이유 정말 있나요? 어차피 간다고 결정했으면 노룩 패스에 준하는 망신만 안 당하고 돌아오길. 또 조문은 ISM님, 이즘이네요. 조문은 혼자만 다녀오세요. 또 청풍명월님, 추석 때 끓인 K푸드 김치찌개 홍보하러 간다. 뭐 아까 배식봉사 명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문항과 내용을 직접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 고지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범 의원. 예, 일부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 빠뜨린 게 지금 그전까지는 여론조사가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이 인사 문제였는데 지금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와 코리아 리서치의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면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독단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이 두 개 합치면 53%가 나오고 정책 비전이 부족해 보여서 이거 합치면 65%가 되는 거예요. 세 개. 능력과 경험 부족,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정책 비전이 부족해 보였어. 이게 MBC 조사였고 코리아 리서치하고 SBS 조사가 이제 넥스트 리서치하고 보면 부정평가 이유가 뭐냐? 국정 운영 부실이 28.8, 독선적 일처리가 26.5. 이 두 개 합하면 55.3%예요. 그러니까 인사 실패는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이게 국정 운영 부실 내지는 능력과 경험 부족.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국정 운영 능력 내지는 이를 끌고 나간 능력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진까지는 인정한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사람이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네.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이 높은 허들이 생겼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어도 뭐 보여주지 않는 이상 긍정평가가 30%로 올라가더라도 30에서 3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공산이 크다. 당분간. 뭐 이제 언제까지.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60 정도에서 유지되고 이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장기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30에서 35. 이 고착화되면 굉장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예.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텐데 이 대목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의문 부호가 생긴 거죠. 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없이는 뭐 30% 초반대에서 횡보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예측입니다. 걱정이자 예측이죠. 네. 자, 앞서 얘기하다가 일부에서 막 시작하려다가 이제 못하고 2부로 넘어왔습니다만 박원석 의원, 네. 엘리자베스 여왕 런던 장례식에 이제 참석한다. 근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요.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부에 쏠리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나토 방문 때 그런 그 설화들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방문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이번 그 방문이 조문 방문이 그 어떤 그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요. 저는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 국장의 조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총리를 대신 보내는 것도 격이 안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존에 계실 때 국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뭐 생일상도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고 그랬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 방문을 하시는 건 좋은데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 거냐 이게 이번 이제 조문 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패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동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행하면 안 된다. 지금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도 필수적으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였는데 동행했다가 여러 가지 구설을 났어요. 지금 뭐 보석을 빌렸니, 뭐 고가의 장신구 신고를 했니 안 했니, 급견지 야당한테 고발까지 당했고. 네. 게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 이거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고 뭐 교수 연구자 단체에서 검증까지 해가지고 표절률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부정적 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모르겠는데 언론들의 그 김건희 여사 동선에 대한 취재가 모두 다 부정적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 굳이 저는 이 부정적 관심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예의상 뭐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게 긴급하게 발생한 어쨌든 이 국장의 조문이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가셔도 되고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그 외교, 짤막한 외교겠죠. 그것도 영부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동반 방문을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하고 점수를 잃을 이유가 없다. 네, 네. 자칫 이번에도 동반 방문해서 또 다른 구설을 낳는다면 진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인데 네. 굳이 오게티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네. 요게 박원석 의원님 말씀인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그 유엔 총회에 들리는 그 겸해서 네. 조문 외교 나름대로 여론의 반향이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잠깐 유엔 총회 가는 길에 먼저 조금 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 데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지금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돼서 국정도 좀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조금 경륜이 쌓인 상태에서 해외 순방에 이거 순방은 아니죠. 어쨌든 국장 조문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우리가 사진에 비치는 이미지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좀 조금 유연하고 노련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좀 그 표정도 말하자면 좀 여유롭고 온화한 그런 것들을 잘 비춰낸다 그러면은 저는 그 굉장히 이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가 영연방에서는 뭐 어찌됐든 논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애도와 조문의 그런 굉장한 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그 동행 여부가 뭐 논란이 될 것이다. 뭐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너무 그 기존의 질서에 너무 부합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좀 약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로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 그 영님께서 우방국의 여왕 장례식은 꼭 가야 함. 또 우리 김동신님은 김건희 씨가 영국 가는 게 정당한가 여론조사 해봐야 할 듯. 뭐 이런 좀 그 의견도 있고요. 또 김정식님은 영국 갈 때는 어떤 민간인을 몰래 데리고 갈지 걱정입니다. 이게 뭔가 우려와 또 대통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찬성 여론이 있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뭐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 물어봤는데요. 이 지금 앞서 이제 그 추석 민심 얘기하면서 대통령 행보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추석 민심 중에 또 중요한 그 하나의 축이라 할까 그게 국민의힘일 겁니다.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또 이번 주가 가처분 신문 내놓은 가처분 신문이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또 16일 날 경찰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운명의 한 주 이렇게도 얘기했던데 우리 저기 김두수 소장 이번 주 그 이 비대위 전망 또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어떤 여당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뭐 비대위원들 추가 임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좀 첫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단추를 끼워도 다시 풀지 않은 한 이게 옷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누구나들 예측했지만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복귀가 가능하게 하는 그게 그나마 가장 원론적이고 원만하고 또 가처분 신청 재판부의 그 지지하고 맞는데 이걸 억지로 이제 비대위 상황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끊임없이 불안정한 걸 끌고 가게 되게 됐고 여기에 따른 뭐 후속적인 부분이 만약 14일 날 뭐 나올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당으로서의 그 자리를 잡아 나가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를 그렇다라면 그
가능하면 이제 추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부 경선을 한다고 어떤 그 국민의힘을 제대로 컨트롤할 사람이 탄생할지는 의문이고 예. 그래서 과연 추대할 것인가 뭐 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래도 추대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그 갖추은 이후에 수습 가능한 그리고 가장 원만하면서 좀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이 연휴 앞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내 전당대회 개최설과 관련해서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한다. 자,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조기 전대를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 전망이 우세했단 말이에요. 이 조기 물론 이제 지난번 그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위원장도 사실상 1월 말 2월 초를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물 건너 가는 겁니까, 신성범 의원? 물 건너 가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시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추석 이후에 조금 있으면 지금 상임위 활동 중일 테고 10월 달 언제부턴가 국정감사 있고 나면은 제가 옛날 패턴대로 보면 흐름대로 본다면 예산이 바로 따라와요. 예산. 그럼 사실은 국회가 현역 의원들이 다 붙잡혀 있다고 12월 3일인가 4일까지 예산안 처리하면 난리 났던 그 기억이 나잖아요. 12월 달까지는 계속 예산이 있고 국정감사 예산 국회 하면 12월 끝나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1말 2초밖에 없는 거예요. 1말 2초 전당대. 그럼 12월 달에 그 후보군들 뭐 이렇게 받고 당의 경선위원회 구성된다면 현실 그것밖에 없다. 1말 2초. 그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느냐. 그 앞서 말하면 14일 날 모레 저 남부 지방본에 다시 한번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 지난번에는 9일 걸렸어요. 9일. 예. 주호영 비대위를 없앨 때는 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신문 이후 9일 걸렸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2, 3일 안에 나와요. 잘못하면 16일 날 이틀 만에 나올 가능성이. 16일 날 이준석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광수대에 가서 조사받고 그 비슷한 시간대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묘한 게 16일 날 금요일 날 될 수도 있다. 제가 보면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진짜 운명의 한 주가 되는 거죠. 예. 이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네네. 연내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누가 내년 6월까지 하는 당대표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원 당규를 또 바꿔야 돼요. 그와 관계없이 임기 2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도 있고 정기국회 중간에 전당대회 치는 것도 어려우니 12월 달에 스타트를 해서 이게 한 2달 걸리거든요.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마치는 데까지 1말 2초에 끝내는 걸로. 그래서 온전한 2년 임기를 갖는 즉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뽑아야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제 그걸 의식해서 연내가 아닌 연초에 그래도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준석은 배제한 전당대회인 거죠. 네, 왜냐하면 네. 12월 달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 징계가 안 끝난 이준석은 설사 경찰 수사에서 뭐 기소 안 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어쨌든 정기국회 일정과 당원 당규로 봤을 때 온전한 그 권한을 갖는 당대표를 뽑으려면 연내 전당대회 해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런 조기 전대는 뭐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국민의힘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만 좀 짚고 저기 민주당 사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뭔가 이 지금 그 윤리가 민심 위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지율 위기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이제 지지율 위기 책임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위로 나왔어요. 25.8%가 지지율 위기의 책임이다. 그리고 윤핵관 20.9%. 이준석 전 대표 16.4%, 김건희 여사 14.6%였거든요. 그러나 또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로 보면,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38.7% 이렇게 위기 책임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 이 페이스북 여전히 전면전 그 하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김두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는 진짜 정치 생명의 벼랑 끝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대타협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그 여당의
하늘의 태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게 헌법 체계상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정 일체가 아니라 당정 분리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여야를 좀 넘나들면서 협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지지에서 하는 건데 이런 여당의 혼란을 계속 어쨌든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윤핵관들이 그런 것들에 앞장서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붙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뭐 강렬한 저항밖에 할 수 없었고 그 결과가 결국 가처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비판하지만 한편으로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지는 않지만 정치인 개인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가 징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치가 완전 실종되면서 정치의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마치 5공화국 그 군부가 상대를 적으로 섬멸하듯이 검찰이 범죄자를 처벌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는 없어지는 거죠. 예. 정치의 실종 뭐 이걸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제 그 국민의힘도 이번 한 주가 아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직전에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가 폭탄을 맞았지요. 이 수사와 기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바로 또 이게 맞불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불 고소 고발이 또 이어졌습니다. 현역 대통령에 대한 고발, 그다음에 또 김건희 특검법 발의, 뭐 이런 것을 어쨌든 추석 밥상에서 올려놓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김건희 이재명 기소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냐, 또는 정치 보복 수사냐, 또 표적 수사냐. 아니면 적법 절차에 따른 거냐. 자, 이런 게 여론이 좀 약간 결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우리 신성범 의원 이재명 전 대표, 전 대표가 현 대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 향후 전망,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명확해야 될 게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당하고 있는 기소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거다. 다시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 했다는 건데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은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 전에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잘하면 그래서 약한 거고 오히려 남아 있는 것은 부정부패 혐의, 백현동, 대장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FC 의혹 이런 건데 그 대목이 더 크다라는 좀 전제를 하고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좀 우세할 테고.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이건 정치 보복이다. 정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공화국의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를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대목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좀 놀랐다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법과 정치로 따지는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뭔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표현한 일반적 괴리가 좀 심하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특검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좀 전에 신성범 의원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필요한가라는 여론조사를 이제 언급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수치를 보면요. MBC와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 62.7%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건희 특검이죠. 그리고 32.4%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또 특검 이 여론에서도요. 눈여겨봐야 될 건 저는 중도층 여론이라고 봐요. 중도층 여론은 이재명 대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아마 중도층의 여론으로 보여졌는데 여기에 특검법 문제 이거 민주당 이 국민 여론이 결국 관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김두수 소장 이후 전국에서 특검법 내용이 어떻게 좀 풀려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제 맞불 형식으로 정치적 공학에 의한 특검의 발의다 이제 이렇게 정치들 많이 해석하는데요. 이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이 의혹 두 가지를 특검 형식으로 걸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워낙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허위 경력이라든지 이런 이력 문제에 대해서 대선 때도 문제가 됐고 지금 현재도 이게 계속 이제 살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 정치의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동정부다. 실제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준석, 윤석열, 또 하나는 안철수, 윤석열, 하나는 김건희, 윤석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부분으로 보면 국정조사가 지금 있고 특검도 있고 이러니까 이 특검도 이렇게 코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게 처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도 이 의문 이게 뭐 주가 조작을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조사가 들어가야지 조사가 들어갈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민주당 강경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막 그 언론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당으로 보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자, 그런데 우리 박원석 의원은 그러면요. 지금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전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안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전국은 블랙홀로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강대강 대치밖에 안 남는데 저는 뭐 특검법하고 이 국무위원 탄핵은 조금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상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결국엔 위헌적이고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냐. 물론 시행령으로 검수 원복을 한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소추는 되겠으나 헌법재판소 속아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자칫 그 결과를 맺지 못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다가 큰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무적으로 신중할 거고요. 근데 이제 특검법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왔겠죠. 근데 누가 봐도 검경의 수사가 허위 합격력도 그렇고 주가 조작도 그렇고 거의 수사가 안 됐습니다. 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를 지금 안 하다시피 뭉개고 있는 게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되거든요. 당연히 저는 특검 사안이 된다고 보고 다만 이게 국회에서 특검법이 가결될 거냐. 궁극적으로 특검을 하게 될 거냐. 그거는 현재 의석 구조나 대통령 거부권을 봤을 때 쉽지 않은데 여론이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론의 추이가 향배가 결국은 결정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 댓글을 좀 몇 분 특검 관련해서 또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길님, 쌍특검을 누가 반대할까요? 제발 의혹 있으면 빨리 털고 갑시다. 근데 특검은 제 3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합시다. 상식적이게. 뭐 아주 합리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치킨 쿠폰 당첨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의견이 있는데 송원님 92세 노모가 말씀하시길 국민의힘 대통령 되기까지 이준석 큰 힘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하면 두 번 눈물 흘릴 때마다 홍수가 났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많이 웃으면서 씁쓸했네요. 뭔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또 이게 짠한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송원님도 우리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당첨자께는 BH 치킨 쿠폰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 여러분들의 참여가 결국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3일간 진행하는 정말 기분 좋은 남자 저 정기남도 내일 오전 11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